네, 안녕하세요. 12주차 1차시입니다. 제목이 선택과 대응 법칙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 강화계획과 관련해서 2주차에 걸쳐서 봤었죠. 오늘은 그 강화계획 중에 저희 복합 강화계획이란 거 있었죠. 강화계획은 크게 단순 복합, 단순 안에는 연속 간을, 간을 안에 대표적인 4가지 살펴봤었고 복합 강화계획은 단순 강화계획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다, 조합해 놓은 것이다 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콤비네이션 피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복합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보려고 해요. 단순 강화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자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겠죠. 사실 그런 일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키우시는 거는 반려동물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반려동물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도 그런 복합 강화 계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거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살펴볼 필요도 없고,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환 갖고 계시니까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립 계획이라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병립 계획은 복합 강화 계획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이 병립이니까 복합 강화 계획은 단순 강화 계획 2개 이상이니까 뭔가 단순 강화 계획이 병립한다. 병립은 병렬적이다. 이런 의미겠죠. 함께 나란히 서 있다. 이런 한자 의미일까요? 그런 걸 보려고 해요. 그러한 병립 계획 하에서 우리 유기체 사람,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어디 이렇게 선택 그리고 대응 법칙에 의해서 행동이 선택되어지더라. 우리 행동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느냐? 그걸 뭔가 수학 공식처럼 어떤 원리로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학자들이 이거 대응 법칙이라 하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대응 법칙인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선택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무슨 선택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선택이죠. 거기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몇 차 얘기했죠. 우리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물론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한 사람은 또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패러다임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걸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하위 주제로 우리 이제 처벌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강화와 관련된 얘기 끝나고 조작적 조건 형성 중에 강화 처벌을 볼 거예요. 그게 1차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서두가 좀 또 깁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 학습, 즉 행동 변화 쪽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학습이니까 그런 행동 변화의 효율성이랄까요? 즉 학습량, 행동 변화량, 델타 값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해서 생물학적 조건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었죠. 그때도 얘기했어요. 민감기란 말을 사람들이 쓰려 한다. 그게 결국 듣기 싫은 소리는 저도 그렇지만 뭔가 피하고 싶어서 민감기를 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또 결정적 시기라는 용어를 또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워낙에 뉘앙스가 강해서. 자, 결정적 시기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예로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서 지니라는 걸 검색해보라 했어요. 지니. 이 지니가 한 20개월부터, 두 돌 되기 전이죠. 20개월부터 13살까지 화장실 아니면 그 뒷방에 갇혀 살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얘기했죠. 엄마가 정신지체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이 아이가 20개월 지나면 옹알이도 하고 그죠. 울고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의사소통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대표적 1차 양육자와.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애를 그냥 창고에 물건 가득 저장하듯이 그렇게 둔 거예요. 먹을 거 넣어주고 그 안에서 대소변 해결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여러 행동 얘기하긴 하지만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대표적으로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처럼 저처럼 소위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13살 이후에 발견돼서 아무리 대학 교수들이 붙어서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도 못하더라는 거야. 즉 뭐 언어라는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함으로써 하는 이 행동, 즉 도구적 조건화에서 강화도 되어지고 처벌도 되어지고 고전적 조건화가 거기에 일어나서 단어에 대한 그런 느낌, 정서 이런 것도 취득해야 될 그런 것들이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야. 겨우 뭐 일부분 된다. 그래서 진이를 찾아보랬는데 제가 그러고 났는데 집에 가서 진이를 치니까 이 진이 걸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진이하고는 제가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다른 키워드를 넣으니까 뜨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검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니 윌리라고 치세요. 지니 윌리라고 치면은 동영상이 수십 개가 떠요. 워낙 유명한 사례라. 이거 한번 제가 지니가 아니라 지니 윌리 좀 전에 적었죠? 그렇게 검색해 보시라고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말씀 나온 김에 얘를 13년 지나서 언어를 가르쳐 보니까 억양, 여러분 저 지금 강의 몇 11주차 11주 동안 들어보니까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서울 사람 아니죠? 사투리 이거 다 억양 아닙니까? 이거는 결정적 시기 지나면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진이 같은 경우에 이 억양은 이게 영어 미국이니까 미국 그 네이티브 애들이 하는 그런 억양 발음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 문법, 주어 동사 이런 순서 이거 도저히 못 배우더라는 거야. 그런데 의미, 어떤 단어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배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 행동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하더라도 이거는 웬만큼 결정적 시기를 지나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처럼 결코 안 되고 둘 다 결정적 시기 때문에 놓쳐버렸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되라는 거. 지금 발음하고 문법, 여러분 문법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 학습 심리학 배우지 글자로 배웠지만 제2외국어는 여러분 한국말 하는 거 학교에 가서 국어라는 거 배우기 전에 이거 문법 알고 말했어요? 아니죠. 이건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어떻게? 도구적 조건을 씌워서 강화 또는 처벌을 통해서 우리 처벌 배우겠지만 그걸 통해서 행동 형성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개가 종소리 이후에 음식이 따라오면은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는 얘기는 이 종소리가 음식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요소, 즉 우리 생존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걸 저때 전이라는 그런 뭐 정신분석학적 개념에서 쓰는 이런 용어를 얘기했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고전 조건화에서 CS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뭐 정상회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조작적 조건화, 고전 조건화가 뭐 태어났어 벌써 아니 태어나서부터도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를 한대요. 의미나 단어 이런 건 아는 건 아니지만 다른 소리보다도 그걸 먼저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뇌 자체가 우리의 일장에서 봤던 진화를 통해서 뇌 자체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는 반응하게끔 그래 딱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태어나서 엄마랑 그 1, 2개월, 1, 2년 사이에 이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배운 그런 법칙에 의해서 자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유의지에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진이는 이걸 놓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불가능하고 이것도 겨우 배우는데 정상회처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때 모글리 현상 봤었죠? 모글리 그 대부분의 경우에 죽어버렸다는 거 인도 사례. 자, 그래서 지니 윌리라는 키워드를 넣으셔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시고 금방 제가 억양 그리고 문법, 의미, 단어 얘기한 거는 우리 배웠던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립니다. 자, 병립계 여기 나와 있어요. 뭐 두 가지 이상의 강화 계획을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세 가지, 네 가지, 다시 100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설명하기에는 두 가지라는 게 같은 원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고 제가 설명하기 좋고. 예를 들어서 FR5가 있고 FR10이 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쿠폰 5개 모으면 커피 하나 주고 공짜로 주고 쿠폰 10개 모으면 공짜로 커피 한 준다. 어느 가게 가시겠습니까?
요 뭐 요즘 뭐 커피가 치킨 가게가 많아요. 커피 가게가 많아요. 어쨌든 이 글자 왜 그러냐. 하여튼 골목에 이 커피가 여기도 있고 뭐 건너서 여기 있어. 여기는 FR5 쿠폰 5개 모으면 공짜 커피 하나 주고 여기는 FRC 쿠폰 10개 모으면 하나 줘. 어느 가게 가실 거예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기 뭐 잘생긴 서빙하는 커피 가게 아저씨가 계셔서 난 여기 간다 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기 가겠죠. 아, 여기 가면 더 이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가느냐? 아니요. 그 안다는 것은 부차적으로 생긴 현상이고, 비둘기를 데리고, 쥐를 데리고도 하니까, 이렇게, 뭐, 가장 상대적으로 적은 행동으로, 행동 대 강화, 물 사이의 비율이, 그죠? 최선의 행동으로 상대적으로 큰 강함을 받는 이러한 계획적으로 행동을 올인하거나 그 강함의 비율에 맞게끔 분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응 법칙이에요. 결국 우리의 행동 선택은 뭐? 강화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내가 A라는 행동도 할 수 있고 B라는 행동, C라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이건 안 하느냐? 아니면 이 B, C, D 행동보다는 A라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 A라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행동의 이유에 따라오는 그 강화물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아, 내가 이 집이 더 이익이니까 이 집에 더 친절하니까 간다 라고 자각하고 나는 다른 집보다 그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유의지에서 선택했다지만 다른 동물들도 쥐들도 비둘기들도 쥐 비둘기만 하겠어요? 더 단순하다고 여기는 동물들도 그렇게 선택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안 하면 벌써 다 도태되고 죽고 없겠죠. 바로 그러한 선택 상황에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잡아먹고 도망가고 낳고 기르고 이사도 가고 그죠? 해서 결국 그네들이 죽지 않고 그 종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커피 가게는 FR5고 이 커피 가게는 FR1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기 갈래. 왜? 아, 여기 잘생긴 오빠가 서빙해. 바리스타야. 그건 뭐요? 여기 갔을 때는 쿠폰 공짜 커피도 있지만 여기 뭐요? 잘생긴 오빠를 봄으로써 내가 그것도 먼저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친 결과물은 이 집은 커피 맛도 똑같고 공짜 커피도 5개 하나 주지만 여기가 쿠폰 5개 덜 받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지만 그 이익보다도 이 잘생긴 바리스타 오빠가 나에게 주는 강화 가치가 공짜 커피 플러스 이걸 더 크다면 이리 가는 거죠. 여기에는 뭐 바로 강화물이 갖고 있는 질적, 양적 또는 뭐 비율일까요? 상대적인 가치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치란 말도 넣은 거예요. 결국 대응 법칙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FR10, FR5 모든 조건이 같다면은 이 집에 한 분 더 한 분이라도 갈 것을 이 집에다가 100% 올인하면은 공짜 커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더 빨리 얻겠죠. 여기 한 4-5번 가다가 여기 한 번 간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여기 한 번 갔고 여기 한 번이라도 더 가면은 한 번이라도 더 빨리 한 잔이라도 더 공짜 커피 먹는데 어느 정신 나간 분이 여기 가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이 더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이쪽 집이 더 뭐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나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FR10이 되더라도 가겠죠. 그 경우에는 쿠폰 5개 차이 플러스 그러한 내가 다른 커피, 공짜 커피 이외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까지 다 합쳤을 때 FR10이 크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금방 얘기한 그렇게 친절하다, 뭐 친척집이다, 뭐 잘생긴 오빠가 있다,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해서 갈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응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그 법칙 그대로 따른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나 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거는 행동 비율을 얘기했고 만약에 여기가 FI
5분, 5분, 예. fy 10분이다. 10분이다. 이거는 간격이죠. 우리 지금 픽스를 하고 있는데 베리어블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VR을 하든 VI를 하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VI, VR 하면 또 평균값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가 입이 바쁠 것 같아서 그냥 고정 비율, 고정 간격을 예를 들어서 하니까 모든 게 다 이 법칙 그대로 적용돼요. 자, 이 경우에는 5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강함을 받고 이건 10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에서 강화받아요. 이 경우에는 픽스 레이시오처럼 한쪽에다가 올인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행동을 한참 하다가 강화받고 5분 지나면 강화받고 그죠? 그 다음 주 여기 가서 또 하면 되겠죠. 왜? 10분 내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 전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 지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행동에서 강화받으니까 여기서 행동을 부채꼴 형태로 행동한다 했죠. 그렇게 하다가 강화받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또 하다가 또 강화받고 여기 돌아서 하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딱 강화받는 빈도라 할까요? 예, 빈도 비율에 맞게끔 FI5와 FI10 사이에 그 비율이 딱 이렇게 분포가 돼요. 이때는 이쪽이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당장 머리가 안 됩니다만 이쪽에 한 80% 행동하고 이쪽에 20% 행동하고 이렇게 되겠죠. 간격이면 이런 식으로 그죠? 행동이 탁 이렇게 분산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된다는 거야. 수학 못한 제가 머리 굴려서 계산해 가지고 아니요. 그냥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이 이렇게 행동을 대응법칙에 맞게끔 한다. 다른 동물도 쥐도 고양이도 비둘기도 아니보다 그보다 더 단순한 벌, 나비, 개미 이런 녀석들도. 자, 이제까지 얘기한 걸 그냥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 나오면 저만 하더라도 수학인가? 아니죠. 이런 걸 수학이라 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논리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알 테고요. 이거 이해 못 하시도 조금 전에까지 제가 구두로 얘기한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바로 강화와 행동 사이에, 이 반응이라는데 행동 사이에 그 대응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비둘기들을 가지고 수십 마리 가지고 해보니까 딱딱 그 강화 비율에 맞게 행동이 딱딱딱딱 나오더라는 거야. 자, A라는 행동을 하려면은 나라는 사람 안에 자유의지라는 게 뭔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 여기서 이제 자극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극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판단해서 자유의지가 A라는 행동을 하게 하고 이 A라는 행동이 어떤 강함을 가져오면은 그에 대해서 또 내가 자유의지가 됐든 뭐가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유의지 놔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더니 강함물이 온다. 그럼 나 그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한다. 해서 선택 대응 법칙을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공부하기에는 금방 선택 대응 법칙을 설명하기 더 쉽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 기대, 결심, 결단, 의도 이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어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또 그렇게 연구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 주의, 기억, 언어, 정서, 사고, 판단, 의사결정, 하여튼 우리 정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용어에 해당하는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이 머리 안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뭔가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그걸 인지심리학자들도 결국 어떻게 연구해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심리학이 갖고 있는 그 토대는 우리도 행동을 연구하겠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이 얘기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다른 심리학이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제가 말하고 글 쓰고 밥 먹고 뭐 레바 누르고 이런 행동이 아니라 자유의지든 뭐 사고든 기억이든 뭐 주의든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그걸 뭐 행동이라는 개념 정의로 연구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행동은 제가 이거 한 4-5번 얘기한 것 같아요.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을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다시금 재정의하겠다는 것. 그게 뭐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바로 기대니 예측이니 자유의지니 뭐 얘기한 그런 것들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장에서 행동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은 우리는 뭐 다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이러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또 뭔가 이걸 하나 더 설명해서 행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단순하고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 개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겠다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각이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유의지 이런 개념 여기다가 또 중간에다가 자유의지 개념 집어넣어서 또 한 단계 더 건너서 설명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소위 행동을 설명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심리학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스트롱한 과학적 입장이에요. 뭐 과학이 뭐 전부 다 장땡이다, 진리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하나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모르면 계속 뭐 논쟁하겠죠. 서로 딴 데 쳐다보면서 논쟁하겠죠. 자, 선택과 대응 법칙. 우리 모든 상황은 병리학에 가겠죠. 좀 전에 커피를 먹느냐 뭐 했지만 이거 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면 공부하는 행동이 가져올 강화물이 공부 아닌 다른 행동 뭐가 있을까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겠죠.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행동보다는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분이 강화물이 더 크다기 때문에 공부하시겠죠. 그러다가 좀 이따 공부 안 하시고 뭐 딴 걸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면 난 지금 공부하는 시간보다 여자친구 만났을 때 내가 가져다 준 강화물이 빵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이쁜 여자친구 만나니까 기분도 좋게 해서 나는 공부가 가져다 준 강화물이 더 크다 하면은 그걸로 여자친구 만나러 가겠죠. 근데 여자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공부 뭐 다 때려치고 난 여자친구만 만날래 하면 뭐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 여러분이 자각하다 못하다 우리 병립 계획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강화 계획 중에 딴 것보다도 병립 강화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 보수가 적은 일을 하시겠어? 보수가 많은 일을 하시겠어?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건 보수가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더라도 더 보수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연쇄 집계에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공부 안 하겠죠. 저 같은 여자친구 만나러 가겠죠. 왜? 당장에 뭐요? 빵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죠? 심리적으로 이 기분도 좋고 하니까 강함을 클로 그걸 가겠죠. 그럼 여기에 뭐 여러분이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유의지가 어쨌니 뭐 이런 게 필요한가요? 결국 뭐요? 환경상에 일어나는 사건, 즉 강화물의 상대적 절대적 크기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행동이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감소하는 건 좀 이따 처벌로 보겠죠. 여러분 1학점짜리 공부를 하겠어요? 5학점짜리 공부하겠어요? 만약에 학습심리학은 5학점이고 심리학과의 다른 과목 1학점이라면 여러분 이 학습심리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하겠죠. 아까 FR 5냐 FR 10이냐 쿠폰 5개는 몇 개였냐에 따라 행동이 올인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고르게 나눠지든가 하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 이 순간에 여러분이 누워 계시는지 필기를 하시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컴퓨터를 보는지 모든 그러한 행동도 왜 그 방식 말고도 다른 다양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 행동을 하는지 이 선택과 대응 법칙에 넣어서 예외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삽니까? 사는 게 그래도 어쨌든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강화물이 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금 마약 밀매하는 용의자가 그죠? 마약 밀매하다 잡혀갔는데 잡혀가는 중에도 마약 밀매와 관련된 자꾸 이렇게 뭐 신호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마약 밀매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마약 밀매 아니면 해봐야 여러분처럼 그런 전문직이나
보수가 많은 일을 못하고 여기 나는 거죠. 햄버거를 일주일 동안 실컷 뒤집어 봐야, 한 달 뒤집어 봐야, 일주일 뒤집어 봐야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이 사람이 햄버거 뒤집겠어요? 마약 밀매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좀 더 과학적이라, 과학이 다 전부 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좀 더 행동 중심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마약 밀매했을 때 가져다 강화물하고 햄버거 뒤집었을 때 가져다 강화물이 이쪽 훨씬 크니까 이 사람은 햄버거 안 뒤집고 마약 밀매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고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그 직업이란 행동이 가져다 주는 강화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 직업에 의해서 어떤 분은 뭐죠? 직업이 많죠. 그리고 그 직업, 그리고 그 이외에 내가 숨 쉬는 동안 하는 그 행동, 그게 결국 뭐예요? 나 아니에요. 그게 성격이고 나 아닌가요? 읽어보시면 될 테고, 자, 강화 계획의, 이제까지 강화 계획 배웠는데 이게 무슨 그런 중요성이 있느냐? 바로 금방 얘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바로 강화물의 결과다. 즉 강화 계획으로, 강화에는 강화 계획이 반드시 따른다 했죠. 강화 계획 처음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강화하면 강화 계획을 이제 배웠으니까 강화 계획도 다 간단히 그냥 동기양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결국 나라는 존재는 강화 계획의 결과물이다. 이 강화 계획은 환경에 내가 만난 타인이 됐던, 내가 직장이 됐던, 내가 사는 이 문화가 되었던, 자본주의가 됐던, 공산주의 됐던, 서울이든 한국이든, 하여튼 이 문화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 안에서 나에게 생존과 심리적인 어떤 유지와 더 나아가서는 후대까지 동물로 얘기하면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상에서 나에게 주는 결과물에 의해서 나는 결정되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 학기 초에 진화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환경의 산물인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선천이든 후천이든. 선천은 자연선택에서, 후천은 지금 배우고 있는 고연조건, 도구적 조건에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는 내가 어떻게 바뀌고 싶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결심하고 다짐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면 되겠어요? No way. 이 환경을 내가 바꾸거나 누군가 바꿔주거나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내 스스로 환경 바꾸는 건 쉽지 않죠. 왜? 환경 바꾸는 행동도 어쨌든 강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습관을 못 바꾼다. 내 스스로. 그러면 내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그 행동이 내가 지금 강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물려 가니까 그럴 때 좀 누가 도와주거나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 이거는 개인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지 하지만 나 행동이 있어도 달라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고정 비율 계획의 대표적인, 고정 비율이 아니라 변동 비율의 대표적인 현상 있었어요? VR. 도박이 있었죠. 도박 행동. 그리고 고정 간격의 대표적인 행동이 있었죠. 딱 날짜가 정해진 시험 공부. 자, 제가 도박장에 가면은 시험 공부하듯이 도박하겠어요? 시험 공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한다 했죠. 제가 도박장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No way. 그럼 도박장에 가서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부지런하게 한다 했죠. 쉬지도 않고. 왜 이래요? 근데 도박장에 가면 내가 자유의지에서 다짐하고 기대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생각에 열심히 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시험 공부는 하기 싫은 이 공부 또 해야 되나?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기 싫었을까요? 하기 싫다 아니면 대박을 터뜨리고 싶다는 건 네 생각이고, 아니면 제 생각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행동이고, 결국 도박장에서의 이런 행동과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바로 도박장에서 어떻게 강화물이 주어지는지, 카드를 하든 기기를 당기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시험 공부라는 것, 시험이 어떤
스케줄로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시로 하면 되죠. 언제 시험 보는지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 계속 시험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눈만 뜨면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빼고는 수시로 하겠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다 도망가겠죠. 누가 시험 보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반민주적이다, 뭐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뭐 개인의 행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위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처벌. 이제 주제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 조작적 조건 안에 또는 도구적 조건 안에 강화와 처벌해서 이제 처벌을 처음부터 이제 쭉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벌. 효과 법칙. 이거는 처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효과 법칙은 강화에도 적용돼요. 근데 제가 강화할 때는 효과 법칙을 소개 안 했었어요. 근데 뭐 효과 법칙 이런 뭐 꼭 필수적이 아닌 용어들을 자꾸 보태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제가 마음이 죽을 듯이 변해서 효과 법칙이라는 걸 소개해놨는데 결국은 이 내용인 것은 우리 강화할 때 얘기했던 그거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뭐?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효과 법칙이에요. 레바 눌렀는데 먹이 나오느냐? 그럼 자꾸 레바 누른다. 왜? 효과 법칙에 의해서 골이 당겼느냐? 문제상자가 열렸느냐? 그럼 자꾸 골이 당긴다. 왜? 효과 법칙에 의해서. 왜? 그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함수니까. 여러분 함수 하면 또 수학에서 머리 아플 수 있을 텐데 저도 뭐 수학 깡통입니다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아는데 함수 상자로 배우셨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3이 툭 튀어나와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5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정도는 하셔요. 플러스 제가 또 수학 못하는 진짜 바보짓을 했는데 3을 넣으니까 5가 나온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더 넣어보죠. 5를 넣으니까 7이 튀어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1을 넣으니까 3이 나오고 3을 넣으니까 5가 나오고 5가 넣으니까 7이 나온다면 이 안에 뭐 플러스 2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2는 7. 예, 플러스 2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이라는 예를 A라는 행동했는데 결과물이 어떠하고 B라는 행동인데 결과물이 어떠하고 C라는 행동인데 결과물이 어떠하다면은 그죠? 이 안에는 바로 강화, 처벌 또는 우리 배웠던 고전 조건화 바로 그런 절차가 이 안에 이 함수 상자 안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행동은 이 결과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행동은 그 결과의 함수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함수 상자처럼. 그래서 이 함수 상자 안에 있는 플러스 2를 비유적 얘기하는 거예요. B를 기대, 예측, 의도, 다짐, 결심, 뭐 자유의지, 사랑, 희망, 뭐 욕구,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CS가 US와 수반된다. 또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된다. 이걸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희망, 사랑, 뭐 미움, 공포, 뭐 불안, 뭐 믿음, 소망, 사랑했나, 자유의지 이런 개념을 시시때도 얘기할 필요 없이 딱 두 가지로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 이거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쪽 입장이에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른 식으로 또 설명해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벌은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 행동을 줄이는 거죠. 빈도를 줄이든지 강도를 줄이든지 줄이면 처벌해요. 우리는 보통 처벌하면 싫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지만 강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처벌은 우리가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 결과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싫다, 좋다도 뭐 무관하진 않지만 싫다, 좋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또 다른 소위 어떤 뭐 생각이나 감정으로서의 어떤 행동이고, 그죠? 이때 처벌이란 것은 그냥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사건, 결과, 자극으로 인해서 행동이 줄어들거나 강도가 줄어들거나 빈도가 줄어들면 그냥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벌은 징벌, 응징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물은 우리가 징벌이나 응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벌물 중에는 징벌이나 응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있지만 징벌, 응징이 처벌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처벌 절차가 뭐예요?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와서 이 행동이 줄어든다면은 이 행동의 결과 수반되는 이것이 절차 아니에요? 우리가 절차라는 개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벌 절차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가요? 필요 없으면 좋겠죠. 왜 우리는 뭐 어쨌든 처벌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행동은 다 싫다고 하니까. 갓난애가 방을 기어다니다가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서 집어서 입에 넣어요. 애들은 다 일단 입에 넣죠. 근데 그게 뭐요? 유리 조각이에요. 그걸 못하도록 엄마가 손을 잡는다든지 궁뎅이를 찰싹 한다든지 뺏는다든지 그거 뭐요? 그걸 입에 넣으려는 행동 이후에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처벌 절차죠. 필요 없나요? 처벌 절차는 나쁜 것이다. 징벌, 응징이다. 이런 편견, 좁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서 처벌 절차 필요 없나요? 그죠? 유리 조각 집어먹던 그죠? 세게 집어먹던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보겠죠. 이게 지금 부작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당신이,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처벌될 수 있나요? 이게 좁게 생각하면은, 이런 대면 수업에서 물어보면은, 처벌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처벌될 수 있어요. 대답은 yes예요. 처벌될 수 있어요. 그때 갖고 있는 처벌 개념이 바로 응징, 징벌, 그리고 처벌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그죠? 벌금을 낸다든지, 맞는다든지, 종아리를 맞는다든지, 그죠? 욕을 듣는지, 이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행동은 혼자 있어서 처벌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날씨가 덥나요? 춥나요? 어쨌든. 제가 한여름에 더워서, 보니까 시원하게 생긴 호수가 있어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유, 그 아기에 악어가 있네? 그래서 물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다음에 또 들어가요.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에서 악어에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음. 근데 마침 죽을 뻔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행동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다면은 뭐요? 나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해. 두 번째, 세 번째 살아남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처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이 다른 동물에게 세계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게서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네들이 죽기도 하지만 살아남는다면은 그렇게 포식자는 도망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잡아먹고 강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생명 유지하고 번식하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누구?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걸 매주 꼬박꼬박 안 들으시면 저 공부를 꾸준히 못했다 또는 안 하셨다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가 따라요? 학점이 없겠죠. 또는 낮겠죠. 그럼 이 공부하는 행동이 만약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지 않는다면 이 공부하는 행동은 공부 안 하는 행동은 죄송해요. 공부 안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공부 안 하는 행동은 처벌되는 거죠.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겠죠. 어떤 처벌되는 행동이. 자, 근데 처벌은 흔히 강화와 함께 일어난다. 그렇죠.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고리를 당겨서 나온다는 얘기는 고리를 당기는 행동 이외의 다른 행동들은 처벌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리를 당기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다른 행동을 하다가 고리를 당길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는 또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고리를 당기는 행동과 그 이외의 다른 행동들은 할 수 없어요. 다른 행동들은 문제상자에서 처벌되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고리 당기는 행동만 강화되었기 때문에 얘는 문제상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공부하는 행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행동 이외에는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행동과 공부 안 하는 행동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즉 처벌과 강화는 함께 일어나는 거. 그리고 강화된 행동을 소거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거 배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레버를 눌렀는데 먹이가 나왔다. 누르기. 그래서 레버를 계속 눌러댔다. 그런데 레버 눌렀는데 먹이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건 소거 절차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동이 소거가 됐어요. 즉 줄어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누르는 행동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니까 처벌이죠. 이 행동이 뭐가 되었는데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강화물이 없어져서 처벌되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부적 처벌이죠. 왜? 결과물이 사라짐으로써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거는 바로 부적 처벌 절차를 꾸준히 배운 거예요.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금방 얘기했던 부적 처벌의 유형. 강화에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있었던 것처럼 처벌에도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있어요. 이때 정적은 좋은 것이고 부적은 나쁜 것이다. 이런 뜻 없어요. 결과가 제시됨으로 해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줄어든다면 정적, 결과가 제거됨으로 해서 그 행동이 줄어든다면 부적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자, 공부 얘기 뭐 여러분 듣기 싫을 텐데, 공부 안 하는 행동. 야,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행동이야? 안 하는 것도 행동이죠. 공부 안 하는 행동 뭐 딴 게 뭐 있을까요? 그럼 공부 안 하고, 구체적으로 공부 안 하고 하는 다른 행동이라 합시다. 예, 공부 안 하고 하는 다른 행동.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랐어요? 학점을 못 받았어요. 학점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학점 날아갔다. 이런 표현 쓰나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부터 이 공부 안 하는 행동, 공부 이외에 딴짓, 시험 기간이든 학기 중에 너무 많은 시간과 그죠? 에너지를 투여한 다른 행동을 안 하거나 적게 해요. 처벌되었죠. 이 행동이 어떤 결과가 따랐는데? 나에게 A가 됐든 C가 됐든 B가 됐든 주어질 학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즉, 소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A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C만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결과물, 강화물이 사라짐으로써 제거됨으로써 이 행동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부적 처벌이죠. 부적 처벌. 정적 처벌은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회초리 맞아요. 요즘 회초리 치는 엄마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쨌든 공부가 대단하든 책상 앞에 앉아있어 공부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행동은 회초리 맞는다는 사건이 제시됨으로써 줄어들었으니까 정적 처벌된 거죠. 간단한 예를 들자고 이거 하지만 숱하게 많죠. 자, 강화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정적 부적이 있다. 금방 얘기했던 상황이 더해지느냐 감해지느냐 다 얘기했던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자, 처벌물. 행동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줄어든다면 행동이 주면 처벌인데 그때 결과물은 처벌물이야 부르고 정적 처벌일 때는 정적 처벌물, 부적 처벌일 때는 부적 처벌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금 전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제가 학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설명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처벌물은 강화물의 경우처럼 그 행동에 미친 효과의 경우이다. 그렇죠. 행동 이후에 처벌물을 제시하거나 부적 처벌이든 정적 처벌이든 그렇게 했는데 이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 오히려 더 빈번해진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건 처벌물이라고 이러면 못 붙이겠죠. 처벌이 돼야 처벌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뻔한 소리인데 제가 올려놨어요. 금방 했던 얘기죠. 처벌되지 않으면 처벌물이 아니다. 강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화물도. 자, 다음 중 부적 처벌에 해당하는 것을 올리시죠. 이게 연습 문제예요.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연습 문제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정적 처벌도 있을 테고 부적 처벌도 있을 테고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 또 일부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걸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연습 문제 있었는데 못했고 오늘도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나지 않지만 좀 지나서 못하는데 제가 가능한 한 이거 메모해놨다가 언제든지 한번 좀 풀어보기로 하죠. 다는 못 풀어보더라도. 자, 1차시 이렇게 마치고 2차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